안녕하십니까? 에어 LLM 메모리 한계를 극복한 레이어 와이즈 인퍼런스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김시현입니다. 최근 라마3를 비롯한 고성능 오픈소스 초거대 AI 모델들이 공개되면서 로컬 환경에서 직접 LLM을 구동하고 연구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델의 성능이 커질수록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하드웨어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GPU 메모리, 즉 VRAM의 물리적 한계입니다. 오늘 제 발표에서는 이 메모리의 한계를 우회하여 로컬로 모델 작동을 가능하게 한 기술 에어 LLM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기술이 채택한 메모리 최적화의 기술적 원리와 추론 지연의 치명적인 한계점까지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시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어 LLM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어 LLM은 단일 소비자용 그래픽카드 약 4GB에서 8GB VRAM 환경에서도 70빌리언 이상의 초거대 언어 모델을 구동할 수 있게 해주는 오픈소스 메모리 최적화 추론 프레임워크입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70빌리언 모델을 로딩하려면 얼마나 많은 메모리가 필요할까요? 모델의 가중치를 16비트 부동수 시점 FP16으로 처리할 경우 파라미터 한 개당 2바이트를 차지합니다. 즉, 70빌리언 모델은 순수 가중치만 약 140GB의 VRAM을 요구하며 여기에 KV 캐시와 연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화 함수 메모리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수많은 메모리를 요구하는 LLM 모델이 8GB, 24GB 수준의 일반 GPU에서 실행하면 즉각적인 OOM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에어 LLM은 레이어 와이즈 인퍼런스라는 방식을 도입하여 이 한계를 돌파했습니다. 140GB의 모델을 VRAM에 한 번에 적지 않은 대신 시스템 램과 SSD를 활용하여 모델을 분할 적재하고 GPU에는 현재 연산에 필요한 최소 단위의 데이터만 올려 연산을 수행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에어 LLM이라는 프레임워크가 등장했을까요?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오픈소스 생태계의 이상과 현실의 괴익 때문입니다. 오픈소스 진영에서 아무리 뛰어난 70빌리언 수준의 모델을 무료로 공개해도 이를 140GB 이상의 VRAM 환경에서 온전히 로딩하려면 대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데이터 센터급 GPU가 다수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 연구자나 소규모 스타트업에게는 물리적인 접근 차단을 의미합니다. 에어 LLM 프로젝트를 주도한 애니마 팀은 바로 이 하드웨어 제약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로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즉, 하드웨어 크기에 상관없이 최상위 성능의 AI 모델을 로컬에서 연구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AI 접근성 확대가 이 기술의 가장 큰 출범 배경입니다. 에어 LLM이 VRAM의 한계를 극복한 핵심 원리는 메모리 계층 구조의 적극적 활용과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순차적 특성에 있습니다. 컴퓨터의 메모리 시스템에서 GPU의 HBM은 대역폭이 극도로 높지만 공간이 협소합니다. 반면 시스템 램과 SSD는 대역폭은 낮지만 적은 비용으로 대용량 공간을 제공하죠. 기존 추론 엔진들은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가중치를 최상단 계층인 VRAM에 모두 상주시키려 했습니다. 반면 에어 LLM은 공간 복잡도 문제를 시간 복잡도에 희생하여 해결합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은 여러 개의 디코더 레이어가 직렬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n번째 레이어의 연산이 완전히 끝나야 n+1번째 레이어 연산이 시작됩니다. 에어 LLM은 이러한 직렬적 의존성을 역이용하여 대용량 저장소를 가중치 보관소로 쓰고 VRAM은 오직 단일 레이어의 실행 버퍼로만 제한하는 구조로 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스탠다드 LLM과 에어 LLM의 아키텍처 차이를 메모리 할당 관점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좌측의 스탠다드 LLM은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전체를 VRAM에 매핑합니다. 100%의 가중치, 전체 토큰의 KV 캐시를 모두 VRAM에 상주시킵니다. 메모리가 1바이트라도 초과되면 시스템은 중단됩니다. 대기 중인 시스템 램은 거의 활용되지 않습니다. 우측의 에어 LLM은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하고 해제합니다.
가중치의 99%는 시스템 램과 SSD의 페이징 상태로 대기합니다. GPU VRAM에는 현재 연산이 진행 중인 단 한 개의 어텐션 및 FFmpeg 블록 가중치만 복사됩니다. 작업 영역을 레이어 단위로 극단적으로 쪼개었기 때문에 8기가 VRAM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140기가 데이터의 처리가 순차적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층 단위 분할 로딩의 실제 데이터 파이프라인 4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SS 로딩은 디스크에 저장된 전체 가중치 파일에서 현재 처리할 레이어의 청크 단위만 읽어옵니다. 2단계 램 버퍼링은 SSD의 느린 I/O 속도를 완충하기 위해 시스템 램을 버퍼로 활용합니다. 최적화를 위해 제로 카피나 핀드 메모리 기술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3단계 VRAM 연산은 레이어 가중치가 PCIe 통로를 타고 VRAM에 로드되면 GPU 코어가 활성화되어 행렬곡 연산을 수행합니다. 4단계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해당 레이어 연산이 종료되면 도출된 히든 스테이트 결과만 다음 레이어로 전달하고 사용한 가중치 메모리 공간은 VRAM에서 즉각 해제하여 다음 레이어 가중치를 받을 공간을 비워둡니다. 이 과정을 전체 모델의 레이어 수만큼 반복하는 것이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단순히 로컬 구동이 목적이라면 메모리를 줄이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양자화입니다. FP16 데이터를 int8, int4 단위로 압축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수한 LLM 추론에 있어 양자화는 한계를 지닙니다. LLM 내부에는 특정 토큰 활성화 시 값이 비정상적으로 튀는 아웃라이어 데이터가 존재하는데 이는 모델의 추론 능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int4 수준으로 비트 수를 강제 클리핑하면 이 아웃라이어 정보가 소실되어 모델의 성능 저하와 환각 현상이 발생합니다. 반면 에어 LLM은 양자화 기반의 압축 기술이 아닙니다. 모델의 원본 데이터 포맷과 동적 범위를 100% 온전하게 유지한 채 로딩 시점만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연산 속도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70빌리언 파라미터 모델이 가진 본연의 추론 능력과 성능을 단 1% 손실 없이 100% 무손실로 발휘할 수 있다는 명확한 이점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성능의 손실 없이 70빌리언 모델을 돌릴 수 있는 이 기술이 왜 현업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널리 쓰이지 않은 것일까요? 공간 복잡도를 낮춘 대가로 시간 복잡도, 즉 압도적인 추론 지연이라는 치명적인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에어 LLM의 세 가지 명확한 한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계층 간의 끔찍한 I/O 병모입니다. 매 연산마다 수십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SSD에서 GPU로 전송해야 합니다. 아무리 연산 속도가 빨라도 데이터를 가져오는 길이 막혀 있어 전체 속도가 상향 편중화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GPU 아키텍처 본연의 병렬 처리 장점이 상실됩니다. 원래 GPU는 수천 개의 코어로 동시에 일을 처리하는 게 맞는데 에어 LLM은 층을 하나씩 갈아 끼우느라 GPU를 마치 구형 CPU처럼 한 줄로 세워 일을 시킵니다. 고가의 하드웨어를 매우 비효율적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로 인한 실시간성의 완전한 상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초당 단어 생성수가 한 개에도 못 미치는 속도가 나옵니다. 챗GPT처럼 즉각적인 대화가 필요한 서비스에는 기술적으로 절대 도입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닙니다. 이 지연 현상의 근본 원인은 연상 장치와 저장 장치 간의 하드웨어 대역폭 불균형에 있습니다. 화면의 막대 그래프를 보면 최신 GPU 내부의 HBM 대역폭은 초당 약 1000GB/s 수준으로 막대한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SD에서 램을 거쳐 GPU로 데이터를 넘겨주는 인터페이스인 PCIe 통로의 물리적 최대 대역폭은 32GB/s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일반적인 SSD 읽기 속도는 7GB/s 수준이죠. 즉, GPU의 연산 처리 속도는 충분하지만 메모리에서 GPU 연산 유닛으로 데이터를 올려주는 속도가 이를 턱없이 따라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메모리 벽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대역폭 한계가 실제 생성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수식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LLM의 텍스트 생성은 자기 회귀 방식입니다. 즉, 단어 한 개를 생성할 때마다 모델 전체 가중치를 한 번씩 참조해야 합니다. 에어 LLM 환경에서는 단 한 개의 토큰을 생성하기 위해 140GB짜리 가중치를 매번 SSD에서 GPU로 전송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이상적인 PCIe 대역폭으로 나눠보면
토큰당 약 4.37초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수치는 GPU가 실제 행렬 연산을 수행하는 시간을 아예 제외하고 순수하게 데이터가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데 걸리는 최소 I/O 시간입니다. 사용자가 100단어의 답변을 요구할 경우 데이터 전송 시간만 7분 이상이 누적되는 실무적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지연이 발생합니다. 이를 시스템 아키텍처 관점에서 해석하면 GPU의 기아 상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붉은색 영역이 I/O 버스 대기 시간이고 작은 파란색 영역이 GPU의 연산 시간입니다. GPU는 워프 단위로 무수히 많은 스레드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처리할 데이터가 VRAM에 제때 공급되지 못하면서 GPU 내의 유닛들은 강제로 아이들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이동 시간 대비 실제 연산량이 극도로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며 전체 시스템 리소스가 데이터로 옮기는데 95% 이상 낭비되는 전형적인 병목 프로세스 양상을 띠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어 LLM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어 LLM은 범용적이고 실용적인 기술인가? 기술적 관점에서의 대답은 실시간 서비스 측면에서는 무용지물에 가깝다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대규모 I/O 오버헤드라는 치명적 결함 때문에 응답 속도가 생명인 B2C AI 서비스나 챗봇에는 절대 도입될 수 없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에는 양자화된 경량 모델을 활용하거나 VRAM이 넉넉한 클라우드 API를 활용하는 것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그러나 이 기술의 가치를 폄하할 수 없습니다. 에어 LLM은 자원의 한계로 인해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70빌리언 파라미터 영역을 일반 개발자의 데스크톱 위로 끌어내린 강력한 개념 증명입니다. 지연 시간이 중요하지 않은 대규모 문서의 오프라인 비동기 일과 처리나 개인 환경에서의 무손실 추론 알고리즘 연구 목적으로는 그 존재 가치가 충분합니다. 하드웨어의 물리적 한계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우회하려 한 의미 있는 시도이자 향후 AI 추론 최적화 연구가 나아가야 할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세미나의 의의를 찾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